자, 수필이에요. 성남풀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머, 제목에서부터 벌써 의인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글의 종류는 수필이고요. 수필이면은 교술갈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지. 풀독이 올라 고생했던 글쓴이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쓴 주제가 이거지.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담은 수필이다.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잡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면서 인간 중심적 사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은 약초고 채소고 필요 없으면은 낫으로 싹둑싹둑 자르고 너무 인간 중심 아닌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중요성.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독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오,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다. 요거는 어때요? 수필이라는 것을 글 자체의 일반적인 특성이지.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성립할 수 있다. 나 앞으로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만든다고. 밑에 문구 아저씨 저 엄청 좋아하고요. 특히 요거 있지. 관촌수필. 요거는 진짜 문체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글의 종류는 현대 수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필은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사색적이고 교훈적이고 하나만 더 쓸까요?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어. 반성적이다. 성찰적이라는 말도 괜찮죠.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워두는 거죠.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 자연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있는 것이 본성이다. 그래서 자연 입장에서 볼 땐 사람이 죽든 벌레가 죽든 다 똑같아. 자연 전체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다 동등해. 나는 풀독이 올라와서 고통스러웠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미련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프면 얼른 약 먹고 병원 가.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풀독이 가라앉았습니다. 특징, 경험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중요하겠지.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 패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시작해 봅니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딜지가 않다. 천지불인, 뜻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천지는 만물을 생성함에 있어 억지로 인심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남긴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인간만 취급을 해서 인간에게 특별히 대우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인간을이지. 인간을 특별히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온갖 생명을 낳고 기르면서도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꺼져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라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맡긴다. 동등하게 대우해준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를테면 예시 세상에 벌써 내용 전개 방식 인용 하나 있고요.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큰 잉어가 어린 붕어 먹고 큰 붕어 어린 피라미 큰 피라미 어린 송사리 큰 송아리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를 않습니다. 크기가 큰 거에서 점점 작은 걸로 넘어갑니다. 점강법. 점강법의 반대말은 뭐였었지? 점점 커지면 점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커지면 점층법, 작아지면 점강법.
층계를 타고 올라갑니다. 커지면 점층법. 하강하다 작아지면은 점강법.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은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너네 아버지 죽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글쓴이는 생각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다 하면은 너무 좋은 의미로만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연스럽다는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라고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요런 게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라면서 글쓴이에 살짝 깨달음이 나와 있죠.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다. 밑으로 내려가자.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 저마다의 가치가 있어요.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잡풀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인식한 가치, 그리고 또 옆에다가 하나 써놓죠.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인간 중심적 사고지. 근데 글쓴이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끊어. 필요가 없을 때에는 잡풀이 되는 겁니다. 사자성어 외워둡시다.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끄려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어놓은 것 부분 중심으로 앞뒤 내용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대조. 잡풀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할 때에는 여기에서의 경쟁하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잡풀이지. 잡풀이 경쟁을 할 때에는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라는 말을 들을 때 논밭의 작물 동그라미, 주인의 관심과 사랑 동그라미. 그때의 작풀의 서러움은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이 찰 리가 없을 것이다. 야, 넌 주인 발자국 소리 들린다. 우리 뽑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나는 그렇죠. 수필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글쓴이 자신이죠. 그래서 수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1인칭 문학이다. 시골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 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곤 하여 썼었다 라면서 글쓴이의 경험을 소개해주고 있죠.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없이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바로 이러한 풀독이 올랐었던 그 경험을 구체화할 겁니다. 뽑히고 베일 때 어머 성이 난 풀잎이 성이 났어. 승질 부리고 있어. 바로 여기가 의인법 쓰인 거죠.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분절하게 됐었던 것이다. 풀독의 증상이 나타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아. 수필하면은 역시 경험이었지 이거죠.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가서 볼게요. 가에 나타나 있는 내용 전개 방식 인용과 예시 있다라는 거 확인하라고 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시험 문제는 뭐겠어요? 가 14번. 가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 전개 방식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인용과 예시 찾으면 될 텐데 굳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시가 나올 것이다. 자연스럽다라는 말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여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는 것.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매몰차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가라지 않았다. 누구도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 떤다며 흉을 보기로 했다. 병원을 찾지 않았다. 체크하죠.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병원에 주사 한 방.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인위적인 치료. 병원을 찾지 않았다. 글쓴이는 인위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것을 추구했다. 한때 잠깐 자풀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한 거죠. 옆으로 넘어와서 나온 거 바로 볼게요. 글쓴이가 풀독이 올랐는데도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한갓 자풀일 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우리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하면 뭐였지? 서리법.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 풀도 죽으면서 아, 나 죽는다, 얘다, 너도 같이 엿먹어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물음표. 자연이라는 건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풀독은 근달포. 어우, 한 달이 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되돌아갔습니다.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풀독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타주의적이고 생명 존중 사상, 모든 생명은 존중할 만하고 모든 생명은 평등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풀독이 오르면서 인식이 변화했다. 풀독이 오른다라는 것만 따로 놓고 보면 얘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식이 변화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지. 인식 변화의 계기. 밑으로 내려올게요. 제목의 의미와 글을 쓴 의도 빨간색으로 별표. 풀잎이 성나있다.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에 대해 경고하고 질책한다. 너 성난 풀잎한테 당할 수 있어. 자연 존중해야 돼.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라는 것들. 너무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그런 생각 고치지 못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놈들이거든. 위로 올라오셔서 다음 페이지. 성난 풀잎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자연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후 이 작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스럽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이상하지 않다,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 힘들지 않쓰고 저절로 애쓰는 듯하다. 하지만 이 글에선 어떤 뜻으로 쓰여 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다.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이러한 단어 뜻으로 본다라고 하면 너무 매몰찰 수도 있겠구나. 밑으로 이 작품의 제목인 성남풀잎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제목의 의미 중요하다고 아까 별표했죠? 성남풀잎.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글쓴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소재, 존재 확인하시면 되죠. 밑으로 내려와서 농부는 내가 심고 가꾸는 것 이외에는 죄다 잡풀이다. 풀을 잡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기주의 인간중심 사상.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서리법 있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상의 입장을 헤아려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합니다. 이타주의 생명존중 사상. 요즘 최근 들어서 수능에서는 이런 생명존중 사상을 생태주의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 근데 이 풀을 풀이라고 하고 자연이라고 하지 말고 풀을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주변에 보면은 자기 필요할 때만 사람 이용해 먹고 아닐 때는 저기 연락 잘 안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소시오패스인데 얼마 전에 강연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10명 중에 한 4명은 소시오패스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걸러요? 라고 물어보는데 100명 중에 4명이지. 10명 중 4명이면 너무 많다고 했다.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소시오패스인데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막 짜증내고 그런 애들 있지. 걔네들이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더라고.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이유 없이 친구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뭐해? 물어보는 애들은 괜찮아. 얘가 진짜 미친놈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갑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타인과의 소통 방금 말한 거 자연이 아니라 저거 자풀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고 인간중심 X, 자기중심 X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평소에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느낌을 말해봅시다. 저는요 뭐 이미 생명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살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오봉옥 씨의 옥시의 등불이라는 시 한번 볼 건데요. 밑에 정리된 거 볼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성찰적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 도대체 두 아이는 어떻게 생명을 존중할까? 주제는 늘 중요하죠. 생명 존중의 태도. 생명 존중하는 두 아이의 경험을 저는 오히려 시험에선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렬적으로 제시를 해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보여주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높임의 어미 뭐뭇읍니다를 사용해서 그럼 우리 밑에 간단하게 줄일까요? 뭐라고? 경어체를 사용하여 읽는 사람, 독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두 아이에 대한 존경. 왜 이 두 아이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귀여운 아이들 2명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요거는 대놓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물음표. 개미 2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짠등만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 하던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이렇게 불로 비춰주는 듯 하면서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요렇게 길을 비켜주는 행위 자체가 환한 등불인 거지.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역시 물음표라고 하면서 어머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이 쓰여져 있군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와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서 허리를 감았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너 꺾여서 너무 아프겠구나. 내가 아플 땐 밴드 발랐었는데 너도 바를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마데카솔 말고 또 뭐 있지? 후시딘.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해주는 건 후시딘,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이게 연고가 용도가 다르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이 시 대놓고 깨달음을 쓴 시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문장 순서 바뀌어 있죠. 일단 도치. 뭐뭐 하다는 걸 요딴 식으로 끝나서 글 전체에서 여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나오는 등불이라는 건 생명 존중의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지. 귀여워. 밑에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 곤충이나 꽃과 같이 인간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인간과 세계를 이해해 봅시다. 등불을 감상하면서 타자를 바라보는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은 간접 경험을 제공해서 문학은 간접 경험을 제공해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시켜 줍니다. 너네 미처 이런 거 모르고 있었지.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내가 쓴 시를 보면서 니들 생각을 조금 바꾸고 변화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일단 정치.